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의 강연다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3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연에 접속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JP님 반갑습니다. 애플민트님 반가워요. 우리 몸속의 간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죠. 신체 에너지를 관리하거나 해독작용을 하고 지방 소화도 돕고 그 외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런 간을 위협하는 질병도 많이 있죠. 오늘은 간을 위협하는 질병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 어떻게 치료법을 찾아내는지 알아봅시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이정원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계시며 간질환 및 간암의 병리학적 발병 기전과 간질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정원 교수님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전 질문을 보니까 다들 간질환에 대한 상식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강연으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강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간 질환 연구를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간 질환 관련해서 한 TM4, SF5라고 하는 단백질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이제 간암뿐만 아니라 간 질환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질병을 어떻게 유발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연구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 질환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나쁜 간이 되는데요. 간암이 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초기에 정상 간에서 여러 가지 대사적인 요소나 그다음에 염증 내지는 면역 관련된 요소들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지방간이 되거나 또 나아가서 지방간염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섬유화, 경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간암이 되고 간암이 이제 또 전이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쁜 경우를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전 질문에 이제 그 예. 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요. 예. 네. 그러면 민경사님의 그 간질환의 발병을 막는다고 하셨는데 일부 백신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 이제 간 질환은 지금 일반적으로 간 질환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지방간, 지방간염 그리고 이제 섬유화 뭐 암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지방간이 이제 시작되어서 차례차례 이제 진도가 나가는 아주 만성적인 질환으로 단계를 거쳐서 간암까지 갑니다. 이때 이 지방간이나 간염이 생기는 요인들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대사의 이상 그리고 뭐 어떤 톡신의 어떤 감염 내지는 또 면역 작용의 부작용 내지는 염증의 심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알코올 섭취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B형 바이러스나 C형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생기는 질환들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좀 치료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요인으로 생기는 간 질환에 대해서는 모든 백신이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선진국화되면서 또 식문화가 달라지면서 이 대사작용이 좀 서구화되거나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거나 또 그리고 이제 염증 같은 것이 이제 알코올 섭취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염증이 유발되고 그게 심화되고 했을 때에 생기는 그런 간 질환에 대해서는 백신이 있다고 아직 뭐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그렇군요. 이 백신은 바이러스 질병에만 예,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성적인 심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의 4분의 1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이 25%보다 약 33%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정보가 좀 예전의 것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40대, 50대 가장 이제 중추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집안에서 가정을 이끌고 있는 40, 50대의 어른들이 이렇게 간 질환 때문에 그리고 간암 때문에 병원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경제 그리고 가족 생활 자체에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간 질환의 이 중요성은 우리 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을 개발하려고 오래전부터 시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 이제 여기에서는 정상간에서 이제 지방간 그리고 나빠지는 간암이 있는데 이 단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적 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 개발을 시도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FDA에서 프로브된 어떤 약물 하나가 소라페닙 내지는 그 계열 약물인데 그 약물을 치료를 받더라도 사실은 2, 3개월 정도밖에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와. 그래서 사실은 이 간암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다라고 치거나 2020년도에 병합 처리로 해서 뭐 VEGF 리셉터 항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병합 처리해서 뭔가 이제 그 승인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치료 효과는 모든 간암의 경우에 효과가 있을런지는 아직 의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간암이 침묵에 잠기고 그리고 이제 늦게 발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면은 이미 늦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 진단을 받는다 치다 보면은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증상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간암으로 가는 과정을 미리 차단을 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사전 질문에 애플민트님께서 지방간을 가진 사람이 간암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보니까 실시간 질문에서도 도원왕님이 와, 지방간 판정을 받았는데 뭐 식사는 됐는지 예.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3명 중에 1명은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왼쪽 이 부분은 지방 간 질환이 생겼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을 이제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좀 더 관리, 특히 이제 알코올 섭취라든가 식단 조절이라든가 하여튼 지방의 축적이 초래되지 않는 그러한 식단을 좀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간에게 다시 깨끗하고 좋은 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식사라든가 알코올 섭취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좀 더 몸에 이제 모든 것을 먹으면은 간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불명의 것들을 자꾸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한 식사들을 하면서 간에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을 겪게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다 이 앞부분 이 지방 간염에서 간암으로 갈 때에 어떠한 단백질이나 어떠한 인자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빨간 것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그래서 이 앞단계에서 뒷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놈이 어떠한 단백질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가 그 찾는 것이 이제 소위 바이오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찾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승현님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간암을 미리 발견하려면이라고 했지만 간암 전에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걸 연구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단백질의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03년도쯤부터 시작을 했죠. 이 단백질은 사실은 199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백질 기능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연구가 간 세포에서 어떤 기능 연구하는 것이 쉽다 보니까 결국에는 20년이 지난 지금쯤 간 질환에 연결되는 연구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제 이 간이 침묵에 잠기고 뭔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쯤 되면은 병원에 가서 보면은 너무 늦게 발견이 되는데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가? 딴 거 없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 그 뭐지요? 우리가 병원에 이제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은 기초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가 있을 때에 뭔가 간 수치라든가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 간 수치를 보고서 바로 예상이 되어서 조직 검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쯤 임상병원에서 보면은 지방 간염이 되었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지방 간염입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듯해요. 그런데 조기에 이렇게 진단을 지방 간염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의사와 환자분께서 직접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렇게 간암까지 또 이 기간이 사실은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을 낮추고 그런 예방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간 질환과 연결돼서 이 단백질 TM4SF5라고 하는 단백질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간 세포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이 단백질의 기능이 간 질환 발병에 관련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년 동안 연구 결과를 좀 간단히 드러낸 것이 이 슬라이드가 될 텐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알코올이나 바이러스나 톡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염증 관련이라든가 대사 작용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염증 관련된 요소들이 생기면은 이제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정상 간으로부터 염증이 생기다든가 이제 섬유화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화가 된다든가 암이 되는 과정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의 기능을 없애버리면은 막으면은 이러한 간 질환의 발병 심화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 생기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연구가 그런 맥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정상적인 간이 이렇게 나쁜 간이 될 때에 이 메타볼리즘 이제 대사 작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뭐 고지방식이든 고탄수화물식이든 내지는 또 프럭토즈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당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콜라 같은 거 이제 사이다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제 이 메타볼리즘 균형이 깨져서 상당히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고지방 시기뿐만 아니라 고탄수화물 시기라든가 뭐 이제 그 뭐지요 프럭토즈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소다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지방이 축적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방간이 되고 간염이 되고 이렇게 이제 암으로 진도가 나가는데 그때 이제 TM4SF5가 이제 역할을 할 텐데 그때 역할을 할 때 다른 단백질들하고 결합체가 되어서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결합체를 이제 억제를 하면은 이 질환의 어떤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TM4S5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게 이제 파란색인 멤브레인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4번을 통과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우리 맥도날드 사인 있지요.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M자 같이.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렇게 세포막에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단백질이 같은 종류끼리 이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또 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분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이 세포막에서 이렇게 섬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세포막을 보여주는데요. 세포막에 이제 이 바다에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듯이 하나의 섬 속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아니면은 동종 내지는 이종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을 하면서 아주 여기에 이제 큰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단백질 덩어리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신호 전달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렇게 단백질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내지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들과 결합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면서 이 간 질환 여러 단계의 간 질환하고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든가 섬유화라든가 그다음에 대사작용이라든가 지방간염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보가 한 20여 년에 걸친 정보를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TM4S5가 다른 단백질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 그 질환 단계에 따라서 이제 기능을 발휘하다 보니까 세포가 자꾸 나빠지고 장기가 나빠지는 상황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막에 떠다 있는 그 세포들에서 그 뭐 단백질이 결합하고 예. 그거를 이제 그게 결합하는 거에 따라 이제 발병이 되는. 예, 그렇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결합체들이 이제 유기적인 결합체가 서로 성분이 바뀌면서 바뀔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신호 전달 능력도 달라질 수가 있고 해서 이제 그에 맞는 상황에서 나쁜 신호 전달을 야기시켜서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다음 단계에서 또 일이 생기고 해서 자꾸 그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그리고 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섬같이 있는데 이제 이 세포막에 섬같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세포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건데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을 하거나 또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를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이 이제 지금 요 세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동그래지다가 이제 다시 분열을 하고 양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이제 또 이 세포도 보면은 이 세포 그 세포 지금 보죠. 요 세포는 자회전을 하고 있어요. 세포가 이동을 하는데 자회전을 하는데 이제 저 속도는 뭐 시간당 수 마이크로미터가 갈 수 있는 그런 이동 속도를 될 겁니다. 그런데 자회전을 하는 세포로서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에 좌측 앞바퀴하고 좌회전을 한다고 칠 때에 좌측 앞바퀴하고 우측 앞바퀴 그리고 뒤에 있는 바퀴들이 다 기능이 달라야지 좌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때에 이제 어느 쪽에 있는 섬이냐 그 섬에서 어떠한 신호 전달을 야기시키느냐에 따라서 좌회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직진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로컬한 스페이시오 템포럴한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적당한 기능을 조절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 이제 지금 오턴폴이라고 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단백질이 질환으로 역할을 하기 전에 정상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정상간에서 이 단백질이 전혀 발현하지 않지는 않아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염증의 상황이 생기면은 이 단백질의 양이 높아져요. 염증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이제 알코올 섭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세포 주변에 지방이
지방산이 많이 있으면 그게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세포를 죽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가 죽게 되면 시체가 남지요. 그 시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면역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돼서 이제 그 염증 인자들의 양이 확 높아지면서 이제 그 세포가 TM5의 발현을 높게 하게끔 하면서 이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되고 또 진도가 나갈 텐데요. 정상에서는 이제 별로 발현이 낮은 상태에서 별로 크게 역할을 뭐 있으면은 세포 이동이라든가 여러 개 증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단백질은 정상적인 세포에서 발현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역할을 미미하게 하다가 패솔로지컬하게 병적으로 나쁜 상황이 됐을 때에 발현이 높아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백질 결합을 많이 하면서 신호 전달을 야기를 시키고 그래서 나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이 단백질 결합체가 간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간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중요할까? 또 간뿐만 아니라 이 머슬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하고도 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단백질 결합체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단백질이 그 세포막에 있으면서 여러 개의 단백질하고 결합체를 이루어서 세포막에 존재할 때에 같은 세포 내부에서 내지는 또 다른 세포 종류와 또 다른 장기와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나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몸에서 대사나 면역, 염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막을 수 있는지 야기시키는 건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결합체가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위치 변동이나 결합하는 거나 신호 전달 활성들을 조절하면서 이제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압박기에서 아주 특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또 그에 반해서 우측 압박기 쪽에 있는 이 단백질 결합체는 역할을 안 한다든가 하면서 이제 이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백질 결합체를 저희들이 이제 아주 심플하게 예로 하나 흥미롭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지금요. 요것은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아주 현미경을 세 가지를 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세미 슈퍼 레졸루션 해서 현미경 자체가 한 7억에서 10억 되는 장비를 써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전자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한 5억 정도 되는 공초점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빨간색이 우리 단백질입니다. TM4S5고요. 그래서 멤브레인 세포막에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것을 아주 시간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세포막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납품되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ATP를 생성하는 에너지 공장인 세포 하나의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사실은 TM4S5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TM4S5는 막에 존재합니다. 아까 맥도날드 사인 같이 멤브레인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에만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론 우리가 그 이전에 이 TM4S5는 이 세포막에도 있지만은 이 세포 원형질막이 아니라 이 세포 내부에는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멤브레인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논문도 냈지만은.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원형질막이고 이 안쪽에는 라이소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쪽에 보면은 노란색이 살짝 보일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보인다라는 것은 라이소좀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서로 접촉하는 부위를 나타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물학 책을 교과서를 공부할 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하고 라이소좀은 서로 별개의 그 소기관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영상 기술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이 두 개의 소기관이 서로 접촉하기도 한다.
그래서 라이소점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접촉을 해서 그 두 기관 사이에 뭔가 영양 대사 같은 것을 넘겨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슈퍼 레졸루션 현미경으로는 빨간 거 TM4SF5고 녹색은 미토콘드리아고 파란색은 램프 1인가 2 해서 그건 라이소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이 합치면은요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스케일이 요 1cm 정도 되는 길이가 0.5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보는 측면이 있는 건데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M5SF5가 라이소점에 존재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근접해 있는 그 라이소점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전자현미경으로도 찍은 겁니다. M자로 마이토콘드리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은 부분이 TM4SF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라이소점이 요 중간에 있으면서 라이소점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검은 것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근접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하고 라이소점이 서로 별개같이 여기는데 이제 요즘 이렇게 서로 근접하면서, 물론 이 근접한 것이 아주 역동적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면서 필요할 때는 다시 말해서 만났을 때 뭔가 공급해주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아낸 것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어떤 지방산을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초 연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의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는 즐거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질환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서로 접촉하는 부위에 있으면서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을 넘겨준다. 그것은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넘겨주면은 그것이 이제 에너지 소진이라든가 뭐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영양 섭취를 했을 때 그것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어떤 에너지 ATP 생성으로 가서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소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 뭡니까 중간 결정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중요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선아님께서 염증이 생기면 TM4S5가 발현되어서 지방간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예, 이제 TM4SF5가 있으면은요, 이제 대사 작용이 좀 비균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TM4S5가 있으면은 지방 흡수가 좋아지고 축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이제 소위 우리가 섭취를 많이 했으니까, 섭취를 많이 하면 세포 외부에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포에게 지방산들이 이렇게 많이 둘러쌀 텐데, 그때 되면은 이제 세포가 그 지방산에 의해서 톡식해져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죽게 되면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체가 생겨서 이제 그것이 염증에 그 TGF-베라나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염증 환경에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막 그 주변을 들어오지요. 면역 세포들이 지방 조직 속으로, 지방 간 조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방 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되고요. 그 간염으로 되는 것은, 염증이 유발되는 것은 사실은 그 세포의, 간상피 세포의 어떤 데미지, 손상, 그 손상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알코올 섭취라든가 대사작용이 잘못됐다든가 내지는 간염이 된다든가 또 뭐 알코올 섭취가 됐다든가 하는 시기일 텐데, 그래서 손상을 입으면은 그 손상에 따른 염증 인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은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이제 지방 간염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넘어가면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단백질을 가다하게 만들 수 있는
정상적으로 조금 만드는데 그거를 가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동물을 유전자 변형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동물은 마우스는 생지는 52주 1년 되었을 때에 이렇게 발현이 잘 되도록 했을 때에 간을 보면은 색깔이 노랗고 여기에 하얗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이 끼어 축적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간도 이렇게 조금 크기도 하고 색깔이 노랗고 지방간이 축적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고지방 시기를 먹였을 때에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데 이제 요 약물 TSHC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억제제를 저희들이 개발해 오고 있는데 그 약물을 처리를 하면은 살이 덜 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M5S5라는 단백질은 이제 있으면은 지방의 대사나 아니면은 대사 작용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살이 찔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을 억제하면은 활성을 조절하면은 저하시키면은 체중을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찔 수가 있다. 되게 좋은. 그런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동물을 이제 요 78주예요. 아까 52주가 아니라 78주입니다. 그래서 1년 반이 되었을 때는 이 간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끼었고요. 또 요 간에서 혈관 옆에 이렇게 다른 세포들이 침투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지방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밀집되게 색깔이 진한 것이 이제 면역 세포들이 모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을 해서 간 속에 혈관인데 혈관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보면 좀 터진 듯하게 혈관이 새는 듯한 혈관을 보여줘요. 그래서 텐션이 엄청 커져서 이제 혈관이 그걸 제대로 감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좀 이렇게 인텍트하지 못한 혈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이 파이브로시스, 콜라겐이 축적이 된 것이고, 그래서 1년 반이 되었을 때는 그 동물, 이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는 동물이 지방간이 아니라 아까 52주 되었을 때 지방간만 보여줬었는데 지금 1년 반이 되다 보니까 지방간염 더하기 섬유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진도가 더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물 모델이 지방간의 심화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예. 이제 우리 사전 질의를 주신 분이 달령님께서 네. 이제 질문 내용이 만성 간염이 고쳐진 케이스가 있나요? 예, 만성 간염이라고 아까 제가 이제 아마 질문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답을 드린다면은 간염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섬유화, 경화 됐을 때는 다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간염 정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간을 좀 더 쉬게 하는 상황을 만들면은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은 이제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간은 우리가 재생이 가능한 장기로 알고 있지요. 다른 장기와 달리. 그래서 이제 알코올 섭취도 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했다 하더라도 다시 간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가 그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나빠진 환경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정상화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이 재생이 가능한 정상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손상됐던 세포를 대신해서 정상 세포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은 조절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만성 간염을 진단받았을 때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바늘로 찔러서 지방 간염 환자의 어떤 조직을 검사한대요. 바늘로. 그래서 세 군데를 찔러서 우리가 이제 그 바늘 구멍에서 묻어 나오는 조직으로 봤을 때에
이 간염이다 아니면 섬유화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간은 크기는 이제 클 텐데 세 군데에서 바늘 구멍으로 뽑혀 나오는 조직만 봤을 때 얼마나 대표적일까? 물론 나름 다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끔 조직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 질환은 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간, 간염, 섬유화, 경화 이렇게 딱딱 구별되는 식으로 병의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래 중복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방 간염이면서 섬유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 경화가 없이 바로 지방 간염에서 암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질환 정도 심화되는 정도가 좀 중복되는 그런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만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셨을지라도 아마 실질적으로 간을 다 보면은 거기에 섬유화가 있을런지 경화가 있을런지 다른 부위에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만성 간염이 고쳐진 케이스는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은요.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그냥 넘어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TM5를 어떻게 동물 모델을 이용했을 때 섬유화하고 섬유화 과정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이터고 요것이 이제 좀 중요한 정보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대 병원에 계신 임상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것인데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환자들이 진짜 환자들이에요.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왼쪽이 이제 아무래도 지방간 NAFL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간 환자고요. 임상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리신 분이고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넷이라고 하는 것이 NASH가 이제 지방간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보면은 이제 보통 33살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40대, 50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브로시스는 이제 콜라겐이 축적이 된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0이 되면은 이제 콜라겐이 안 보이는 것이고 1이 되면은 이제 있다, 4가 되면은 많다, 심하다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방간일 때는 그렇게 파이브로시스가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간염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도 동반이 되는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방간에 대비해서 지방간염일 때 이 단백질의 어떤 양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을 찔러서 바늘 구멍에서 나온 조직을 한 1cm 정도 되는 사실은 샤프 펜슬 있지요. 샤프 펜슬 바늘 구멍이 샤프 펜슬 뭐 1배 내지는 2배 정도 된다고 치고 그것을 1cm 되는 것을 이제 주사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할 때 그 조직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3mm 정도 되는 3mm 되는 조직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TM5SF5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고 그 다음에 이 SIRT1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많고 그 다음에 라미닌 감마2라고 하는 단백질도 많고 그렇습니다. 콜라겐은 이제 섬유화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마크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지방간 환자에게서도 좀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방간염의 중요한 마크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단백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CCL5라고 하는 염증인자, SIRT1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라미닌 감마2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사전 질문에 시기님께서 기존에 있던 바이오마커에 비해 정확도가 얼마나 더 높은지 궁금하다고. 예, 사실은 이제 질문 주신 것이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아주 이런 질문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여튼 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정확도라는 것.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15명 환자에게서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이 정보는 이 밑에 이제 젠더나 에이지나 파이브로시스 스코어 그다음에
NAFL이나 NASH라고 하는 것은 이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신 것이지요. 이제 그분 혼자서 진단할 뿐만 아니라 병리팀과 진단을 해서 내린 결론을 요 위에 웨스턴 블라스로 단백질 양을 측정한 우리 정보와 매치시켰을 때에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일부 보이는 단백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정확도라는 것은 아마도 좀 더 많은 샘플들을 분석을 해서 임상적으로 내린 진단과 매치를 시켜봤을 때 서로 이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이 왼쪽의 그림은 사실은 환자 수가 지금 이렇지만은 이거는 꼭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환자들, 살찐 사람과 안 찐 사람을 아니죠. 살쪘지만은 건강하고 요건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단백질 발현을 봤을 때에 유사하게 여기에서 주는 정보와 유사하게 정보가 있다. 동서양을 구별하지 않고 요 몇 개의 단백질의 정보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정확도를 높이자면은 추가적인 샘플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대 병원하고 이제 그런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서 샘플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지방간염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늘 3번 찔리는 것이 이제 겁나거나 의미를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어떤 샘플링이 많이 되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아우르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암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간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요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단백질이나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논문으로 내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TM5S5가 높으면은 여러 가지 암종에서 예후가 안 좋다라는 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암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 대장암, 위암, 폐암, 식도암 등에서 TM4S5가 가다하게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간암 환자의 암 부위와 그 주변 부위를 저희들이 개발한 항체를 가지고서 염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암 부위에는 이렇게 갈색을 나타내는 염색 부위가 이제 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 부위에는 저희들 단백질이 많이 발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 부위 주변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하얀 어떤 동그라미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이것은 지방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암 환자도 이 지방간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 상태가 복합적으로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지방이 낀 부위에서는 이렇게 이 TM5S5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막에 안 보여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제 벌꿀집 같은 이렇게 다각형의 모양으로 선을 그리는데, 여기에서는 세포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이소솜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부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암 부위에 TM5S5가 가다하게 잘 만들어지고 염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를 이렇게 암 환자들, 여러 가지 암 환자들에게서 이 많이 변한 어떤 유전자들 정보를 데이터를 올린 것을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에 TM4S5는 여러 군데에서 돌연 변이가 생겨서 암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연 변이가 되면은 이제 뭔가가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암종에서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보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요 동물은 또 다른 동물입니다.
다른 종류의 마우스인데 거기에다가 유전자를 넣으면은 요것은 아까 그 동물하고는 달리 조금 병약한 동물이에요. 저절로 한 14개월이 되면은 폐암이 생길 수 있는 동물인데 그렇지만 14개월 됐을 때 간암은 생기지 않아요. 폐암은 생기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유전자를 가다 발현하게끔 했으면은 12개월째에 이렇게 암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염색을 하면은 이 AFP라고 하는 그 간암 마커가 이렇게 발현이 갈색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제 AFP뿐만 아니라 CD34라든가 후카라든가 이렇게 라미닌 감마2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간암의 바이오 마커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TM4S5도 이렇게 높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TM4S5가 있으면은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되고 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좀 블락킹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술이 이제 아무데나 가서 아직 이것은 논문을 못 내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희 정보를 가렸는데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건 정상 마우스입니다. 정상 마우스인데 정상쥐에다가 이 댄이라고 하는 약물을 주면은 이제 간에 손상이 일어나서 간암이 이렇게 덩어리가 막 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요 중간 줄은 이 동물인데 유전자가 없도록 유전자 변형한 나가웃 마우스예요. 나가웃 동물인데 그 유전자가 없으면은 똑같은 약물을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간이 깨끗해요. 암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요 밑에 줄은 이제 이 정상 마우스인데 그거다가 이 댄을 처리하면서 간을 나쁘게 하는 약물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우리 TM4S5 억제제를 TSHC를 처리해 준 거예요, 같이. 그랬더니만 또 암이 훨씬 적게 생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는 이제 정상 마우스에서 TM4S5가 있는 상황에서 간이 나빠지면은 이제 암이 잘 생기는데 그 유전자가 없거나 유전자의 기능, 단백질의 기능을 없애버리면은 막아버리면은 암이 덜 생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가 되겠죠. 오, 되게 굉장히 재미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TM4SF5가 간암에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을 막으면은 이제 암을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건가요? 이러고. 예. 이거는 건가요? 이미 논문이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더 흥미로운데 간암 세포는요. 아주 특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한 100%, 94% 내지 100%에 가깝게 간암 세포는 이 세포질 안에 알지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것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질 안에 알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세포가 생존하고 증식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알지닌이 이렇게 변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이 알지닌이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간암 세포는 이상하게도 요 전환시켜주는 효소들이 불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간암 세포는 음식 먹는 거로부터 알지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세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단백질들을 분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알지닌을 확보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간암 세포는 약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떤 투구를 쓰고 이제 뭐 기마병 같이 이렇게 전투를 할 때에 갑옷을 입거나 뭐 투구를 썼을 때에 목 부위는 투구하고 갑옷하고 사이에 경계 지점에 약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창을 찌르거나 칼을 찌르면은 공격할 수 있듯이 이제 간암 세포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이제 저희들이 파고드는 전략을 썼던 것이 있는데 이제 이 TM4S5가 그 약점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2년 전에 이 TM4S5가 알지닌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놈인데 그 단백질이 이제 그 알지닌을 수송하는 데 관련되는 단백질들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그 알지닌을 수송하는 데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우리 단백질의 억제제를 처리하면은 그 알지닌을 결국 수송을 못 해줘서 결국에는 암세포가 간암세포가 알지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전략이 생기는 논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간암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것을 이제 규명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단백질이 우리 단백질이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막을 4번 통과하면서 이제 여기서 멤브레인은 표시가 안 됐는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알지닌이 이렇게 요 부분에다가 요 알지닌 이제 소위 요 부분에 요 박스 부분에 알지닌이 이렇게 된 부위를 결합을 하는데 우리 약물을 먼저 처리하면은 약물이 먼저 가서 결합하고 이 알지닌이 결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알지닌이 결국에는 이 수송체에게 수송하는 운반하는 그 단백질에게 토스해주는 넘겨주는 그런 과정까지 못 가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수송에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수송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나서 결국에는 이제 알지닌을 이용이 못 되도록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이 단계, 암 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신호 전달, 이 TM5S5가 섬을 이룬다고 했고요. 결합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세포막에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신호 전달 활성을 통해서 이제 또 하는 일들 중에 이제 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떠서도 살 수가 있고 단백질이 없거나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간에서 암이 증식이 됐어요.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그 덩어리에서 세포들이 이탈이 되어 가지고 혈액 속으로 나와서 림프절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동할 때는 그 혈액 속이나 림프절 속에는 상당한 어떤 그 강물과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범람하는 강물. 거기에 우리가 이제 홍수철에 강에 가서 그 중간에 서 있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 떠내려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건장한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결국에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세포도 이제 그 시어링 포스 때문에 임팩트 때문에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렇게 떠서도 살 수 있는 측면의 성격을 가진다. TM45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아주 적은 200개의 세포를 찌르더라도 이렇게 종양을 잘 생기게 한다. 그런 어떤 줄기세포 성향을 가지게 하면서 특이적으로 지금 이것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TM4, SF5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동물의 간에다가 직접 찔렀어요. 찌르고 나서 한 4주나 6주 있다가 그 동물을 현미경 밑에 가지고 가서 혈관 부위를 촬영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왼쪽은 이제 TM45가 있는 세포를 찌른 경우고 이쪽은 TM45가 없는 세포를 찌른 경우예요. 한 번 찌르고 나서 6주 후에 현미경 밑에 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타닥하면서 하얀 점이 지나가는 것을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순간 지나가는 것을 볼 텐데 20분 정도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동물에서는 혈액 속에 이 TM4S5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 색깔이 녹색으로 표현이 된 건데 그걸 이제 슈도 칼라를 입어서 하얀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이즈 때문에 구별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얀 점이 3개가 타닥 지나가는데 그것을 역추적 계산을 하면은 이 동물에서는 약 한 5,000개 가까이 세포가 살아남아 있다. 6주가 지난 후에도 떠돌아다닌다. 사실은 간에다가 찔렀는데 이제 간에서 증식하다가 거기서 이탈이 돼가지고 혈관 속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없었던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동물 3마리씩 촬영을 했을 때 이쪽에서만 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찌른 세포의 1% 정도가 6주 후에 혈관 속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다른 정착지를 찾아서 전이암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에다가 직접 찔러가지고 그 시그널을 볼 때에 이렇게 이 왼쪽 그룹은 컨트롤 대조군 약물을 처리한 거고 이쪽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물을 처리했을 때에 14일이 됐을 때에 암의 어떤 전이 원래 찔러졌던 부위에서 다른 부위에 또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이를 막을 수가 있었다.
특히 이제 어느 부위로 가는 것을 이렇게 약물을 처리하면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M45가 간암뿐만 아니라 간암 전이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2001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 TM45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간암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억제제 개발하다가 섬유화 얘기를 2008년도 10년도쯤에 하다가 지금 와서는 동물 모델을 만들게 되고 대사 과정이나 면역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간 질환, 지방 간염 연구까지 오게 됐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방 간염을 억제하거나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이제 간암을 억제하는 그런 면역 세포를 기능을 도와줘서 간암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연구를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익명께서 이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추천하는 책이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글쎄요, 제가 책 뭐 한 권으로 어떻게 연구자 그 복잡다단한 일들을 겪어내시는가. 물론 책 한 권이 뭐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되겠지만은 저로서는 이제 마음의 자세나 그런 행동 양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책 읽는 양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택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우리 삶이. 그래서 이제 뭐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또 이렇게 어떠한 시점에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에 대해서 성취를 위한 어떤 노력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구할 때는 참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저는 아이디어보다는 열정이나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소통을 할 줄 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또 그에 반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또 다시 반박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젊은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네, 진짜 맨 처음에 이렇게 PPT를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았는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있었어요. 저도 되게 오늘 되게 느끼는 바가 된 예. 진짜 간암이 이제 꼭 정복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좀 얻었어요. 와, 예. 저희가 잠깐 좀 남았는데요. 실시간 질문 좀 저희가 놓치고 간 거랑 해가지고 좀 몇 개만 예. 받고 예. 그다음에 다 질문을 못 답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좀 넘어갈까요? 근데 어디 보자. 그러면 어떤 거를 질문을 받아볼까요? 잠시만요. 저희 정상 체중에도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예, 그러게요. 이제 소위 이승현님이. 지방간이 되었다고 체중이 아까도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외국에서 어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헬시 오베스하고 또 스테아토시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정상 체중이라고 지방간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지요. 이제 그만큼 지방간은 간의 지방이 축적된 것이고 체중까지는 아직 복부 비만 중성 지방까지는 아닐 그만큼 이제 덜 같다고 봐야 되려나요? 하여튼 이제 체중이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데도 간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어떤 게 더 여기 좀 더 내려가 보시면 잠시만요. 예. 혹시 혈액 검사만으로도 대략 간 수치 근데 가정에서 간단하게 자가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원왕님이 이거 약간 궁금해하실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네. 좀 아까 말했을 때 간의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검진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가 이제 간을
예, 좀 얼굴이 누렇게 이제 뜬다. 이렇게 뜬다든가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자가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이미 그때 됐을 때는 이제 많은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속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것은 자가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글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은 저도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분의 1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체중 조절하려고 하거나 소위 아침마다 체중을 재거나 매일 한 번씩은 체중을 신경을 쓰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 같으면은 알코올 섭취도 조금 적절하게 하시면은 아마도 자가 진단과 같은 어떤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제 다시 말해서 간이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늦추거나 그다음에 손상이 입은 어떤 간이 정상화로 되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과음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식을 했다 그러면은 한 며칠간은 좀 이렇게 건강한 시기로 이렇게 지나는 이런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또 뭐 알코올 섭취도 뭐 며칠간 갔을 때 우리가 좀 필요해서도 사실은 몸이 못 받아준다고 하는 표현들도 하는데 아마 간이 이제 그만큼 힘들어져서 손상이 되거나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신호를 보냄으로써 아 힘들구나 술을 며칠 연속 마셨더니만은 힘들구나 내지는 이제 너무 가식을 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식사를 좀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 그다음에 소다 같은 것을 좀 덜 소비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아마 전략을 택하는 것이 아마 의사 선생님들 얼마든지 그 유사한 얘기나 그렇게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네. 익명 선생님이 간 보조제를 얘기하셨어요. 간 보조제. 예. 오. 그래서 이제 글쎄요. 저는 광고는 100% 사이언티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이언스가 50%가 있을 수도 있고 99%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광고는 어쨌든 수익을 위하거나 이익을 위한 어떤 홍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그리고 간 질환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100%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 보조제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우리가 이해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간 보조제라는 것이 그만큼 적당하게 다른 부작용 없이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제가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간이 정상적으로 간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든가 생활 양식을 가진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굳이 내가 알코올 섭취라든가 지방식이라든가 탄수화물 같은 것을 조절 잘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하시는 분이 간 수치가 굳이 안 나빠지는데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굳이 안 나빠 보이는데 그 간 보조제를 섭취할 필요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간을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면은 저는 담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와, 시간이 지금 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실시간 강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게요. 좀 설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시스템이 학교에서도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쌍방향이라서 네. 우리 대학생들이 사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액티브하게 하는 측면이 약합니다. 예전하고 달리.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참여자들께서 질문도 실시간으로 주시고 하시니
쌍방향의 개념이 확 들어오는데요. 네. 예. 지금 초등학생도 잘 들었다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 애플민트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오늘 강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연에서는 만족도 조사, 수강 인증 과정, 후기 이벤트 작성 등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한 달 뒤에 이제 8월 28일에 항체와 놀자, 치료용 항체 어제와 오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 또.